국회에 취재하고 있는 김지선 기자에게 지금 야당 상황 어떤지, 그리고 여권은 당청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떤지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선 기자 나오십시오.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보여드렸던 모습이 주승용 최고위원하고 정청래 최고위원하고 설전이 오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주승용 최고위원은 그래서 사퇴를 한 겁니까 지금? 네, 그 부분은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사퇴 입장을 밝힌 것이란 얘기가 있고요. 사퇴를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주 최고위원이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두 사람의 갈등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예정에 없이 일어난 일입니다. 주 최고위원이 당 지도부를 겨냥해서 불공정과 비공개 또 불공평을 벌여야 한다며 운을 뗐고요. 이러자 정청래 의원이 주 최고위원이 일전에 한 사퇴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퇴 발언이 나온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어떻게 이 당내 문화, 이 패권주의를 혁파하는 것이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패권주의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비공개, 또 불공정, 불공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선거에 패배하고 나서 그대로 있는 것도 저는 이것도 하나의 불공평이라고 생각합니다. 했었습니다. 제갈량이 와도 현재 우리 당 내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개, 공정, 공평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퇴하지도 않으면서 사퇴할 것처럼 공갈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중자애하고 단결하는 데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당원들의 대표인 최고위원에게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갈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공개석상에서 말을 들었기 때문에 공개석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비공개에서요. 저는 사퇴합니다. 또 모두 지도부들을 사퇴해야 됩니다. 참 심각해 보이는데요. 저는 그 좀 심상치 않다고 느낀 것이 사실은 그동안 뭐 길게 보면 10년 전, 10여 년 전부터고 짧게 보면 뭐 2, 3년 전부터고 친노, 비노 간의 갈등, 감정적으로 쌓였던 것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서로에 대해서. 근데 그것이 오늘은 공개석상에서 그것도 최고위원들의 회의에서 이것이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양상을 보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심상치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느낌 받았거든요.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호앵커의 시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이 비노인 주 최고위원이 친노인 문재인 대표를 직접적으로 겨냥해 재보궐선거 패배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를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아예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 회의석상에서 정면 충돌이 빚어진 겁니다. 지난 전당대회 때도 불거졌던 친노와 비노 사이의 갈등이 다시 한번 가시적으로 드러나면서 당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제 비노계의 지지를 받는 이종걸 신임 원내대표가 호가 출범한 직후라서 더욱더 긴장감이 높아지는 양상입니다. 예. 지금 듣기로 의견 충돌은 있을 수 있는 건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아마 공갈이라는 말을, 공갈을 쳤다라는 말, 거기서 폭발한 것 같거든요. 정청래 최고위원 입장에서 네. 앞에 있는데, 주승용 최고위원이 앞에 있는데, 그리고 아마 선배일 텐데 면전에서 그런 말 하면은 어떻게 반응할 것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그 표현을 썼을까 하는 게 저는 좀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공갈이란 표현 저희 기자들이 볼 때도 좀 과한 표현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 의원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공갈이란 표현이 좀 과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는데 정 의원은 이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은 없다. 그리고 그동안 좀 쌓여있던 것, 벼르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주 최고위원이 재보궐선거 이후 줄곧 사퇴를 언급하면서 사실상 사퇴를 하지 않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사퇴를 촉구했다기보다는 문 대표를
비판하고 당의 화합을 해치는 그런 것이 옳지 않다고 봤고 선거 실패를 친노 패권주의 탓으로 보는 것도 옳지 않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예. 주 최고가 문 대표를 자유롭게 비판하듯이 자신도 주 최고위원을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네. 주승용 최고위원은 지금 어디에 있답니까? 그 이후로는 어떤 발언이 없습니까? 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주승용 최고위원도 사실은 그 전부터 재보선 끝난 다음부터 계속 사퇴 얘기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은 조금 수습 네. 국면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오늘 회의에서 또 작심하고 그 얘기를 한 것, 그것은 또 왜 그랬을까? 그것도 저는 궁금하던데요. 네, 약간 그 주승용 최고위원이 회의 중간에 나왔습니다. 방금 보셨듯이 예. 이 지도부도 사퇴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조금 흥분된 상태로 회의를 나왔는데요. 물론 기자들이 이제 주 최고위원에게 따라가면서 물었습니다. 정확히 사퇴를 하는 것이냐, 어떤 입장인 것이냐 했더니 조금 후에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주 최고위원이 장문에 이 문자를 기자들에게 보내왔습니다. 친노 패권주의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는데요. 네. 지금 현재 정확히 어디에 어떤 상태로 있는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예. 혹시요, 이 상황이 이걸 계기로 해서 더 악화돼서 최악의 상황, 야권으로 봤을 때는 최악의 상황, 뭐 분당이라든가 이렇게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네, 아직까지는 조금 성급한 그 예측인 것 같고요. 이 친노와 비노의 갈등은 사실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게 과연 분당으로 갈지 더 커질지 또 지금 문재인 대표가 친노계인 문재인 대표와 이제 비노계인 이종걸 원내대표 투톱 체제가 됐는데요. 이들이 어떻게 당내 갈등을 좀 무마할 것인지 아니면은 무마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갈라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좀 말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취재해 주시고요. 자, 여권은 지금 당청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오늘 11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죠. 그때 최고위원회의 때 야당의 요구 조건에 대해서 협상의 원칙을 다시 논의하겠다, 원칙을 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원점에서 다시 네. 시작한다는 건지 아니면 있었던 것은 다 없던 걸로 한다는 건지 잘 혼선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네. 네, 그 부분을 다시 논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지금 지난 2일 날 여야 합의안의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을 그 지금 특위에서 통과한 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국민연금 인상 부분을 연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이 당내 반발도 좀 있었고요. 청와대에서도 좀 불편한 시각을 드러냈고 또 여론도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에 과연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최고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를 해보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맞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면은 예. 원점에서도 재검토할 수 있다. 그때 가서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게 결정이 된다면 야권으로서는 강력하게 반발할 테고요. 그러면 뭐 민생 법안들, 경제 활성화 법안들은 물론이고 공무원 연금 개혁안 이런 것이 완전히 다 다시 원점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네,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은 좀 조심스럽게 봐야 하는 것이요. 예. 일단은 유승민 원내대표는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고 만약에 최고위에서 강력한 반대에 부딪힌다면 사실상 공무원 연금 협상이 더 꼬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할지 또 협상을 어떻게 다시 진행을 할지 그거는 이제 지도부 간에 얘기를 해봐야 하는 부분이고 또 이종걸 신임 원내대표와 이제 협상을 하게 되면 이종걸 신임 원내대표도 이 50%라는 수치가 뭐 지고지순하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오늘 기자들이 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묻자 이 예. 협상은 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원칙을 얘기한 것이다 했기 때문에 일단 두 원내대표가 만나봐야 하고 또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그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리가 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첫날 발언치고는 야당 원내대표 첫날 발언치고는 상당히 유연한 발언을 했군요, 오늘. 네. 자, 그 당청 간의 갈등은 어떻게 지금 50%가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이종걸 원내대표도 50%가 지고지선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는데 연금의 소득 대체율. 그걸 청와대는 50% 우리는 몰랐다라는 거고 당에선 다 얘기해 줬었는데 왜 그런 거냐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갈등은 지금 진화되고 네. 있는 겁니까? 아니면 속으로 계속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겁니까?
후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진행 중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 게요. 당내에서 여전히 이 친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원내 지도부가 협상을 잘못하고 청와대 탓을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원내 지도부에서는 이 청와대에서는 사실상 50% 수치를 알고 있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만 이 50% 수치에 대해서 이것을 단순히 추상적으로 이를 위해 노력한다, 목표치로 한다 이 정도로 할지 아니면 이 50%라는 걸 좀 더 강하게 명시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었다 정도의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일단은 김무성 당 대표가 이 협상의 최종 책임을 지고 있는 김무성 당 대표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당청 간의 소통은 충분했고 짧은 시간에 협상을 하다 보면 생략한 채 이야기한 것이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계파 간에 또 당청 간의 분란이 확대되는 거에 대해서 좀 진화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예. 그 김무성 대표가 그 마지막 날 임시국회 마지막 날 끝나기 전에 열렸었던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여야가 별첨 서류로 50%를 거기에 명기하는 방식으로 합의한 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반대하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는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중단시켰던 사람이 그때도 김무성 대표였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이제 그렇게 중단을 시킨 다음에 나와서 공식적으로는 여야 합의가 파기되는 선례를 만들 수 없다면서 그 추가 요구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여기에다가 의원총회에 앞서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 친박계 서청원 또 이정현 최고위원이 강하게 반대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결국 김 대표가 야당의 추가 요구 거부에 대해서 여야 합의 파기되는 선례를 만들 수 없다고 말은 했지만 결국은 청와대와의 관계 또 당내 계파 분란 등을 고려해서 이 같은 선택을 한 것이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김지성 기자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김 기자 마지막으로요. 연말정산 환급분 있지 않습니까? 그 1인당 네. 평균 7만 원씩 환급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 그게 제대로 되려면은 기재부는 11일까지는 늦어도 11일까지는 법안 처리돼야 된다는 입장인데 11일 다음 주 월요일인데 그때 임시국회가 일단 소집돼 있으니까 그날 본회의 열어서 일단 급한 것만 여야가 그날 처리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새누리당 그 유승민 원내대표가 일단은 11일 본회의를 열어서 소득세법 개정안 또 지방재정법 그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한 건데요. 이 시급한 법안들을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원내대표는 여야가 협상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급한 법안을 먼저 처리할 수 있다면서 11일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원내 지도부가 구성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오늘 중으로 11일 본회의 개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해서 통보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국회에 취재하는 YTN 정치부 김지선 기자에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